강혜신의 오늘의 미국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. 네, 이번 주부터 이제 그 주말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위크엔드 리뷰와 위크 어헤드를 함께 전해드렸고, 그리고 이제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미국에는 너무나 그 중요한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떤 상징이었기 때문에 휴 해프너라는 사람을 조금 돌아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미국에 그 끼쳤던 영향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요. 플레이보이의 창업자였고 91세로 며칠 전이죠. 목요일 밤인가요?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망했습니다. 이 사람이 그 사회적으로 또 그 여러 가지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성의 혁명이라든가 너무 많은 것을 잡지 그 플레이보이를 통해서 플레이보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그 툴들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미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 같은 사람이 이런 그 자신의 왕국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성공을 했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 그 휴 해프너의 플레이보이뿐만이 아니라 이 그 플레이보이 클럽도 있었잖아요. 그리고 텔레비전 그 리얼리티 쇼는 사실은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훨씬 먼저 시작한 사람이 그 휴 해프너 그 플레이보이 잡지의 창업자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첫 번째 그 플레이보이지의 모델로 했었던 사진 하나도 그 돈 주지 않고 쓴 그 모델이죠. 본인이 캘린더 회사에 $500 주고 산 사진으로 그 마릴린 몬로 옆에 묻히게 됐습니다.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 마릴린 몬로가 묻혀 있는 이 무덤이 아니고요. 서랍장이에요. 그 서랍장처럼 돼 있는 그 묘지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키스 자국이 있었고 이렇게 하얀색이었어요. 그 당시에 그 돌처럼 생긴 것이었는데 그 서랍장에 그리고 작게 화병 같은 것이 꽂혀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은 꽃을 꼽지는 못하는데 그 바로 옆에 휴 해프너가 미리 사놓은 그 자리에 같이 이제 있게 됩니다.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사놓은 것이죠. 그래서 미국 세계에서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플레이보이 하면은 그 남성 잡지로서 가장 그 성공을 했었던 잡지고 독자가 많았을 때는요, 구독자요, 700만 명이 넘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휴 해프너가 어떤 사람인가부터 먼저 좀 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뉴스 하다 보니까 자꾸 정리라는 말 나오고 그러네요. 1926년도에 일리노이주 그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카고 대학교를 졸업을 했죠. 이 사람이 91세로 사망을 했는데 1000명이 넘는 여성들과 잠을 잤다. 어떤 사람은 허풍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었고 플레이보이 맨션이라고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그 맨션에서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. 거의 뭐 손녀딸 뻘린 그런 여성들이에요. 본인이 뭐 91세였으니까 숨졌을 때가 어떤 때는 그 한 번에 동시에 7명의 여성과 같이 남자 여자의 그 모든 것을 쉐어했다고 할까요? 그랬다고 말하는 남자. 항상 그 양팔에 보면은 그 플레이보이 클럽에는 뭐 검은 머리 여성도 있고 브라운 머리 여성도 있고 하지만 이 남자는 휴 해프너 자신은 거의 그 양쪽에 이팔과 이팔에 금발머리 여성들을 안고 있었죠. 어떤 때는 쌍둥이였었던 적도 있어요.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이 그 남성 잡지를 만든 휴 해프너를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는 게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. 네, 위대한 게스비의 그 제이 게스비요. 게스비가 자신의 그 맨션을 갖고 있었고, 그리고 돈을 그 벌 당시에는 원래 뭐 사람들이 말하는 우아한 집안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아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. 또 다른 사람들은 시리즌 케인을 그 만든 그 시리즌 케인이라고도 그 시리즌 K 왜 갑자기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죠? 나중에 제가 말씀을 따로 그 적어 놓겠습니다. 유튜브에. 시리즌 K인 영화를 만든 바로 그 남자와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시리즌 K인을 만든 그 K인이
케인이 그 역시 캘리포니아주네요. 조금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가면 있는 아주 그 여러분들 그 캐슬도 관광지로 많이 생각을 하고 가시는데 언론사를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은 그 휴 해프너와는 달리 대통령이 되려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신문에 만약에 뭐 선거에서 이기면 어떻게 지면 어떻게 미리 다 제목까지 뽑아놓고 했었던 그 시리즌 케인의 그 케인에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월트 디즈니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정말 그 창의력, 창작 이런 것을 가지고 뭐 큰 많은 것으로 물건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잖아요. 말하자면 성이라는 그 잠재성을 파는 것인데 딱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판 사람이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의 뭐 여러 가지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물론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자면 플레이보이라는 그 잡지의 그 철학 자체가 누드 잡지이긴 하지만 재즈라든가 문학, 정치 같은 건 많이 실었고요. 재즈 하면은 미국에서도 그야말로 좀 배웠다 하는 사람이 듣는 음악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그 플레이보이 클럽에서는 재즈 뮤지션을 많이 그 초대를 했고 뭐 블랙 재즈 뮤지션도 있잖아요. 그 백인이 아니라. 그래서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사람이랑은 친구로 함께 다니고 엘라 피츠제럴드 같은 그 훌륭한 그 가수를 그 무대에 세우기도 했죠. 플레이보이의 철학은 물론 자유와 쾌락입니다. 그래서 좋게 말하면 성혁명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쁘게 말하면 성을 상업화했는데 그 상업화의 도구라고 표현들을 해요. 여자를 그 이용했다, 활용을 했다. 그나저나 어쨌든 그 휴 해프너라는 사람은 미국 사회에 세계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숨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아니면 그 사람 자체와 플레이보이에 대해서 그 더 이상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. 1926년도에 그 감리교 신자세요. 엄마와 아빠는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도 하는데 아빠가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 아버지는 회계사였고 독일계와 영국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 휴 해프너의 어머니는 선생님이셨어요. 스웨덴계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전부 그 백인인 거예요. 분명하게. 부모는 네브라스카라는 곳에서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브라스카는 굉장히 미국에서 시골이고 보수적이잖아요.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도 이 플레이보이의 사진을 보지 않으셨다고 하죠. 그리고 어머니도 플레이보이 잡지를 만들 때 그 당시에 $1,000를 아들에게 꿔줬지만 아들이 하려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벤처죠. 1953년이었으니까 플레이보이를 만들었던 때가 그 벤처에 확신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들을 믿으니까 돈을 꿔줬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공포 스토리에 관해서 쓴다던가 글을 계속 써왔었던 사람이에요. 플레이보이에도 자신의 글, 뭐 발행인의 글뿐만이 아니라 인터뷰도 많은 사람들과 하고 글을 썼었고요. 아니면 이제 만화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일리노이 대학교에서는 심리학과 문예창작을 동시에 전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것도 2년 반 만에 졸업을 했다고 하죠. 나중에 이제 그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가서 사회학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캠퍼스에서 유머 그 잡지 그 편집도 했고 그리고 아마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23살 때 결혼을 했는데 이때가 1949년도였거든요. 미국도 1949년도면은 아득한 까마득한 옛날입니다. 그때 금주령이 있었던 때니까요. 22살 때 까마득한 옛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의 미국이 아닌 거예요. 뭐 마돈나 그 이후 이전에. 그래서 이 남자도 휴 해프너라는 남자도 잘생겼죠, 굉장히. 22살 때 첫 경험을 했답니다. 그리고 첫 경험을 한 걸프렌드와 결혼을 하는데 이 걸프렌드가 그 노스웨스턴 대학교 다닐 때 결혼을 하는데 원래 하이스쿨 그 스위트하트였어요. 그런데 그 당시에는 1949년도에는 결혼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 걸프렌드가 내가 당신 군대 가 있었을 때 군에서도 그 육군신문 기자로 글을 썼고요. 당신 군대 가 있었을 때 나는 딴 남자와 잠을 잤어.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아마 그 남자가 또 이 베스트 프렌드라는 얘기도 있고요. 그렇게 그 고백을 들어서 그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었답니다.
23살 때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그런 고백을 받고 그런 사람이 만든 잡지가 이 누드 잡지 그 플레이보이인 겁니다. 물론 뭐 전체가 누드만으로 플레이보이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가난한 삶이 너무 구차하고 싫어서 뭐 백화점에서 광고 일도 했었고 박스 회사에서도 일을 했는데 뭐 카드보드 박스 미국에 예전에 노래 들어보면 뭐 카드보드 박스 러버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회사에서 일할 때는 블랙을 차별한다고 본인은 블랙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. 그런 이유로 이 회사를 그만두기도 한 사람입니다.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어요. 그런데 이 아주 얌전하고 22살 때 말하자면 여자를 처음으로 경험한 플레이보이의 창업자 휴 해프너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성이라는 것 여기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게 킨제이 그 리포트가 2번 나왔을 때 첫 번째는 그 남자의 그 성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의 성에 대해서도 그 보고를 하고 나서 금욕주의라는 것을 완전히 벗겨버렸잖아요. 미국에서. 그때는 미국이 1940 몇 년 이런 때는 50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싱글 여성들에게 피임 처방을 안 해줬었던 때고요. 의사가. 그리고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게 1974년이잖아요. 그 전에는 아이를 가지면 낳던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돈 많은 집 자녀들은 다른 나라 스웨덴 이런 데 가서 낙태를 하고 오던지 몰래 그때도 뭐 주이시 닥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낙태를 해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몰래 다른 주에 가서 낙태를 하고 오던지 그 고등학생이라도 그랬어야지만 된 때였습니다. 그때 이제 이 킨제이 리포트를 읽고 너무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49년도에 결혼을 해서 딸과 아들을 둬서 그 딸이 나중에 이제 이 잡지를 맡아서 운영하기도 했고 그 딸이 플레이보이 클럽은 문을 닫기도 했고 아들이 이제 나중에는 최근까지 이 플레이보이의 그 관련 재단 일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때 그 킨제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미국이 헐리우드에서도요 결혼을 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침대를 각각 따로 놓는 그런 때였어요. 그리고 나서도 한참 뒤에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흑인과 백인 남녀의 키스는 허용하지 않았잖아요. 그게 그 터부가 깨진 지가 그다지 오래되지도 않거든요. 아무튼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플레이보이를 만들기 시작한 거고. 그 플레이보이를 만들었었을 때는 결혼하고 49년도에 결혼하고 53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죠. 그래서 플레이보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하고 나서 1989년이니까 몇 살 땐가요? 26년 태생이니까 다시 결혼을 하죠. 그때 결혼하게 됐을 때는 우디 알렌이 결혼은 희망의 죽음이다. 뭐 이런 말을 했었다면서요. 뭐 그 말에 아무튼 본인의 생각이 있어서 다시 결혼을 해서 뭐 결혼을 했고 또 이혼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또 그 90세 아무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또 뭐 몇십 년 차이가 나는 여성과 결혼을 했고 아무튼 그래서 3번 결혼을 했는데 아이는 그 4명입니다. 이 플레이보이의 비즈니스와 연관하고 있는 자녀는 전부 그 첫 번째 결혼해서 난 아이들이고요. 85세가 되기 5일 전에 결혼을 했군요. 그때 2011년도에 미스 해리스 플레이메이트였죠. 맨션에서도 같이 살았던 또 리얼리티 쇼에도 나왔었고 한 그래서 이 여성이 뭐 결혼한다고 하다가 안 한다고 하다가 뭐 며칠 뭐 결혼 뭐 할 즉시 직전에 안 한다고 하다가 다시 아무튼 그 2012년 뉴 이어 그 이브에 결혼을 했는데 뭐 지금이야 그렇게 뭐 가까이 지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시카고 쪽에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쪽으로 와서 플레이보이 그 맨션을 샀는데 사서 쭉 생활을 했죠. 많은 플레이걸들과 그런데 이 플레이보이 맨션은 1억 달러에 팔았어요. 투자가한테. 그 투자가는 아마 이 사람이 숨질 것을 알고 그때의 어떤 것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샀겠죠. 그런데
팔 때 내가 숨지기 전까지는 여기서 산다. 1년에 그 사는 말하자면 그 전세 비용을 100만 달러를 1년에 100만 달러씩 내고 그래서 이제 이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자연사를 한 사람이 휴 해프너 플레이보이의 창업자입니다. 딸에 많이 의존을 했어요. 1982년부터는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그리고 1985년도에 심장 질환을 일으켰었지만 그때가 55살이었는데 그 회복됐었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플레이보이 잡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플레이보이 잡지는 이 휴 해프너가 27살 때 만들었어요.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지금도 있는 잡지 그 에스콰이어에서 카피라이터로도 일했고 만화가 카툰니스트로도 일했는데 $5 올려달라고 했더니 안 올려줬다잖아요. 그래서 이제 45명과 엄마에게 1000명 은행에서 돈 융자 받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말릴린 몬로가 나중에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. 그때 그 캘린더 회사라기보다는 그 누드를 찍는 그 사진 작가에게 돈 $50 받고 찍은 사진이래요. 그때 자동차 페이먼트가 없어서 유명해지기 전이었고 뭐 영화에 캐스팅도 안 되고 하니까 그 탐 켈리라는 그 작가가 찍은 거예요. 마릴린 몬로를. 그때는 그 모나 몬로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렇게 해서 $50를 받고 2시간 동안 촬영했었던 이 사진을 시카고에 있는 캘린더 회사에서 $500에 주고 사서 마릴린 몬로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요. 본인에게 그렇게 해서 그 첫 호가 5만 부가 팔렸다고 하잖아요. 그 이후에 너무 인기가 첫 호부터 있었기 때문에 4년 뒤에는 1년에 1950년대 당시에 $400만 벌었는데 마릴린 몬로에게 돈을 나눠주기는커녕 고맙다는 인사 하나 듣지 못했고 마릴린 몬로 자신도 이 플레이보이를 돈 주고 사서 봤어야지만 됐다. 이렇게 아무튼 그 얘기를 했습니다. 두 사람은 한 번도 그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해요. 태어난 해는 같아요. 1926년. 물론 마릴린 몬로는 약 먹고 자살하고 해서 일찍 숨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플레이보이는 날짜도 안 박았다잖아요. 얼만큼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됐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침대에서 일했어요. 이 사람 나중에도 늘 이렇게가 뭐 침대 위 아니면 그 우아하게 파티하면서도 실크 그 로브 같은 거 잠옷 같은 거 탁 가운 같은 거 입고 등장을 많이 하잖아요. 그렇게 해서 했는데 왜 이 그 휴 해프너는 플레이보이가 본인의 얘기로는 정치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왜냐하면 그때 1953년도에 그 우체국에서는 누드 사진이 있는 우편물을 배달을 해주지 않았대요.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이것을 그 커버 자체는 마릴린 몬로의 누드가 아니더군요. 보니까 뒤에 가면은 그 안에 가면은 누드 사진이 있겠죠.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독자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것. 그래서 어쨌든 그 정치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플레이보이가 물론 누드 이상의 잡지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.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몇 년 뒤니까 그때 이제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붐이 일어났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플레이보이가 소비는 덕이다, 미덕이다 이런 말을 이 잡지에서부터 그 시작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옷을 입는가, 음식은 어떻고, 와인 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여성이죠.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은 항상 그 해프너 자신이 어떤 상품으로 브랜드로 나오죠.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까지 굉장히 그 겉보기에 핸섬한 그런 남자였으니까요. 그리고 세계의 그 쾌락주의자 남자들을 멤버로 갖고 나중에 그 뭐 100만 부, 200만 부 하다가 700만 부 이상까지 구독자를 늘렸던 것도 사실입니다. 1967년도에 시사주간지 타임이 휴 해프너 그리고 그를 둘러싼 주변을 그야말로 주지육림이다. 미국말로 구태여 표현하자면 그렇게 했거든요. 물론 그 해프너가 돈 후앙이나 카사노바는 아니었지만 살아있는 미국 현대에서 정말 그 여성들과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1000명의 여성과 잠을 잤다고 할 그런 그 남자. 그런데 이 플레이보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
이 마일스 데이비스하고 인터뷰를 하고요. 그러면 그 흑인 그 트럼펫 주자잖아요. 재즈 트럼펫 주자. 1962년도에요. 알렉스 헤일리 그 뿌리를 쓴 역시 그 블랙 그 알렉스 헤일리와도 인터뷰를 하고 또 어떠한 그 블랙이 그 차별을 받는다 하고 할 때는 알렉스 헤일리와 이 백인인 휴 해프너가 같이 인터뷰를 합니다.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정말로 미국에서 나치당을 만들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 나치당을 만든 사람이 휴 해프너가 아니었으면 뭐 알렉스 헤일리와 같이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다. 뭐 이렇게도 나중에 얘기를 할 정도고요. 존 레논과 오노 요코도 인터뷰를 했었고 지미 카터가 대통령 그 후보였을 때도 역시 플레이보이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. 그때 그 말이 유명했었잖아요. 나도 수없이 어떠한 그 욕정을 가지고 여자들을 바라봤었다 하는 그 고백이요. 그래서 뭐 너무나 인간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버트란트 러셀도 플레이보이와 인터뷰를 했고 뿐만 아닙니다. 장 볼 샤르트르, 말콤 엑스 이런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수많은 미국 작가들 작품이 너무나 앞서가서 다른 잡지에서 실어주지 않을 때 실어줘서 정말로 유명해진 그런 작품과 작가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플레이보이가 그런 역할을 했고 뭐 낙태를 찬성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이 플레이보이 그 잡지가 추구하는 뭐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도 뭐 맞아 떨어졌었던 것이고요. 사진을 보면은 사진이 꼭 그저 그 벗기기 위한 벗기기다 이렇게라기보다는 누드 사진이긴 한데 단지 그 섹스에만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사진이 여러 장이 있잖아요. 하면은 낮에는 평범하게 일을 하는 여성인 겁니다. 그리고 뭐 집에 와서 생활도 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 옆집의 아가씨와 같은 이런 여성들도 누드 모델로 굉장히 그 많이 썼었고요. 물론 그 1970년대 이후에는 그 여권주의 같은 것이 굉장히 활발해졌었기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 플레이보이라는 잡지가 여성들이 또 좋아하기도 해요. 그래서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타겟 이런 스토어에 가보면 플레이보이 그 잡지가 운영하고 있는 플레이보이 클럽에서 바니걸이라고 있잖아요. 이렇게 그 토끼 뭐 이런 거 하고 엉덩이에도 하얀 거 뭐 톡 튀어나오게 붙이고 하는 그런 것들 요즘 많이 보이거든요. 그리고 티셔츠에도 그런 바니걸의 그 바니 그 머리꼬리가 아니고 뭐죠? 머리에 달려 있는 게 뭡니까? 뿔도 아니고 뭐죠? 아무튼 토끼의 그 귀 같은 거. 이제 여성들도 그 성생활의 상업화가 되면서 새롭게 2005년 이후에는 들어가기도 했고요. 물론 이 플레이보이 클럽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카지노도 운영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하려다가 못했고 플레이보이의 그 비서였었던 한 여성이 나중에 무슨 그 뭐죠 무슨 마약 같은 것도 뭐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그 비서가 이제 그 고발하는 거죠. 그 고발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비서가 마약을 팔았다는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.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. 이제 이 비서가 나중에는 이제 책도 쓰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진을 그 에어브러시 하는 거죠. 그 포토샵을 해서 이미지를 팔아서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여성들을 에어브러시를 한 그 사진의 주인공인 여성들을 사람이 아니라 이 남자는 애완동물처럼 취급해서 마음대로 해서 돈을 벌었다고 비난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.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플레이보이 관련된 티셔츠도 입고 다니고 뭐 플레이보이 비키니 같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사고 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플레이보이 클럽이라든가 그 밖의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. 여성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도에 한 여성은 또 뭐 이런 수많은 여성들과 관련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뭐 나중에 관계가 깨지고 있었을 때 책도 쓰고 돈 벌고 한 여성들이 있지 않겠어요? 그래서 이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살 때 섹스가 너무 힘들었다, 의무였다, 뭐
또 많은 그 플레이보이 맨션에 있는 여성들은 성매매 그 관련 여성이다. 뭐 등등 플레이보이 맨션은 환상이다. 얼마나 우중충하고 황폐하고 뭐 그 해프너의 요실금이 있는 그 강아지들의 소변 냄새가 나는 줄 모른다. 뭐 이런 것들도 막 써서 그것이 환상이라는 거예요. 이 남자가 결국은 환상을 많이 그 팔았다 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은 뒤에 플레이보이가 더 이상 누드는 싫지 않겠다 하고 바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온라인으로도 하고 하다가 다시 또 이제 뭐 누드도 싫기도 하고 했었어요. 어쨌든 재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이 1970년, 72년 이때에 굉장히 그 절정적이었고 그 본인 자신도 얘기를 했어요. 이 플레이보이가 섹스를 파는 것이 아니라 섹스에 대한 꿈을 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휴 해프너가 한 말이 꼭 맞는가? 꼭 맞지는 않다고도 생각이 됩니다. 왜냐면은 플레이보이 클럽이라는 것도 그 운영을 했었는데 이 플레이보이 클럽이 제일 처음에는 아마 시카고에 오픈을 했었던가 그렇죠.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뭐 뉴욕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했는데 이 플레이보이 클럽에서 여성들이 가슴은 당연히 반은 드러내놓고 있어야지 되고요. 1960년에 시카고에서 시작을 했군요. 그러면서 남자들의 그 아주 그 음흉한 눈초리 같은 것을 보면서 뭔가를 서빙하는 여성들이 뭐 수십 명이 그야말로 그 플레이보이 클럽들에 있었고 그래서 영국의 인디펜던트라든가 아니면 가디언의 그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 휴 해프너가 말하자면 뚜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런 여성들을 성으로 다 그 팔아먹고 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클럽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 와이프와 난 그 딸이 아버지를 1980년대 많이 돕고 하다가 이제 완전히 플레이보이 클럽은 문을 닫았었고 요구가 없으니까 문 닫는 거죠. 대신에 이제 아주 일찌감치 시작을 했었던 플레이보이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나중에까지도 계속 됐었어요. 그리고 플레이보이 클럽에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지 될 것은 지금 그 한국의 여러 가지 이슈와도 연관이 있고 뭐 판문점도 가고 하는 그 글로리아 스타이넴이라는 미국에서 여권 운동하면은 지금까지 그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글로리아 스타이넴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미국 여성이고요. 뭐 그밖에 베티 프리단 또 뭐 프렌치의 뭐 샤를르 드 보부아르 시몬느 드 보부아르 장폴 샤르트르하고 제가 두 사람을 일치시키다 보니까 이름을 믹스했어요.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는 이 글로리아 스타이넴인데 글로리아 스타이넴이라는 여권주의자가 굉장히 그 스타일이 좋습니다. 아직까지도 참 멋쟁이에요. 무슨 뭐 비싼 그런 것을 온몸에 휘감아서가 아니라 정말 스타일 좋고 멋쟁인데 이 여성이 그 바니걸로 그 프레이보이즈 거기로 들어가서 얼만큼을 일을 했죠? 10 며칠인가를 일을 했어요. 아무튼. 그리고 나서 그때 28살 때에 가서 폭로하기 위해서 1963년도에 기사를 썼는데 그야말로 피곤하고 뭐 혹독하게 일시킨다 뭐 이런 거예요. 또 유니폼이 너무 타이트해서 뭐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이 밤새 뭐 파티도 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것들. 그러나 그러한 플레이보이 클럽도 엘라 그 피츠럴드라든가 네킹 콜이라는 그 블랙 그 퍼포머 같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줬다는 데서는 또 이게 그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한 그런 면이고요. 이 사람이 백인이지만 그렇게 마일드 데이비스 같은 사람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고요. 해서 지금도 그 플레이보이를 만든 플레이보이 클럽도 문 닫았고 하지만 그 휴 해프너도 숨지고 말았지만 플레이보이 재즈 페스티벌은 계속 그 이어지겠죠. 앞으로도 한동안 지금 그런 일들이 있고요. 또 플레이보이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습니까? 클럽을 지금 말씀드렸고, 그리고 신디케이트 텔레비전 리얼리티 쇼는 이 그 트럼프 대통령 훨씬 이전에 휴 해프너가 만들어서 1959년도에 TV 시리즈 플레이보이즈 펜트하우스라는 것이 있었고 2005년도에도 TV E 채널에서 리얼리티 쇼요. The Girls Next Door. 옆집에 사는 여성들 같은데 그런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. 그래서 이 거울 가운데는 이 휴 해프너와 함께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사는 그 3명의 여성들도 있었고, 굉장히
장사가 잘 됐었죠. 그래서 5 시즌까지 했던가요? 6 시즌까지 했던가요? 그랬다가 2010년도에 취소가 됐었습니다. 이 휴 해프너가요, 플레이그 메이트들에게 일주일에 $1,000 정도는 옷을 사라 하고 주고, 뭐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죠? 한국의 아주 부자 여성들이 비싼 옷 사 입는 걸 생각하면은. 그리고 뷰티 살롱도 그냥 마음껏 가게 하고, 비싼 차를 주기는 하는데 차를 사주지는 않는답니다. 독립적으로 저 여성들이 독립하기는 원치 않았대요. 그래서 항상 이제 차를 리스해주고, 그 대신에 이제 성형수술 비용은 다 대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. 그래서 플레이보이라는 잡지, 나중엔 온라인으로 했지만, 그리고 플레이보이 클럽, 또 플레이보이 리얼리티 쇼, 이 세 가지를 브랜드로 해서 항상 본인이 스타처럼 등장을 했는데, 마리화나 합법화에도 목소리를 많이 냈고요. 뭐 이 사람이 파티를 하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마리화나 합법화 얘기하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, 19세기 정도의 수준인 성에 관한 관련법은 폐지시켜라 하는 주장을 많이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었습니다. 그래서 스폰서를 잃었던 적도 많아요. 플레이보이가 특히 블랙 게스트를 초대를 한다. 자신의 TV쇼에서도.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그 당시가 뭐 50년대 59년도니까 마틴 루터 킹이 뭐 숨지기 훨씬 전이고, I have a dream 뭐 스피치도 있기 전이고 하니까 분명한 흑백 분리의 시절이었었던 데예요. 식당도 못 들어가고 뭐 버스에도 못 와. 그때 블랙 게스트를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하고 하니까 휴 해프너를 누가 좋아하겠어요? 그러나 이 사람은 많은 남성들의 어떤 킨세이 리포트 전에는 뭐 금기시됐었던 그런 것들을 만족을 시켜주니까 휴 해프너니까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죠. 그래서 이 플레이보이 잡지에도 문학 작품이 뭐 이런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구분하자면 그런 소설이 있었는데, 어떤 소설이었냐면, 동성애자들만 사는 그런 세상에서 이성애자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스토리를 아무 데서도 실어주지 않는 거예요. 왜? 예를 들어 미국은 뭐 뉴요커 같은 데서는 당연히 안 실어주겠지만, 다른 이런 성을 언급하는 잡지에서도 실어주지 않을 때 휴 해프너가 플레이보이에 딱 실어줘서 그 작품이 지금 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긴 하지만요.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의 혁명, 그러나 여성보다는 남성, 물론 휴 해프너를 자신이 돈이 목적이다 해서 활용을 하고 기브 앤 테이크를 했었던 여성들도 많이 있겠죠. 그러나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은 글로리아 스타이넴이 많이 주장을 했었던 것처럼, 이 사람은 성을 팔았는데,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 장사를 했는데, 여성을 그런 물건처럼 취급을 했다. 이런 것은 여성으로서 뭐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. 물론 개인적으로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자로 잴 수는 없지만, 이제 여성이라는 그룹, 사회 속에서의 여성과 남성이라고 보면은 과연 여성에게 건전했는가? 이 부분은 뭐 각자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. 그렇게 91세까지 살았는데 자연사를 했잖아요. 이 휴 해프너가. 만나보지도 않았던, 마릴린 몬로, 옆에서, 나머지, 본인이 생각하는, how sweet, 뭐, 이렇게 나중에 살아있었을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. 내가 마릴린 몬로의, 옆에 함께 누워있다니, 라고 했거든요. 마릴린 몬로가 좋아할런지, 싫어할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, 아무튼, 그렇죠. 원래 근데 휴 해프너의 brother, 동생이었어요. 동생이 휴 해프너가 80몇 살 때 숨졌는데, 마릴린 몬로가 연기를 배울 때요, 액팅 클래스에 같이 있었다 하는 얘기도 있던데, 마릴린 몬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벤나이스에선가 살았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요. 참 묘한 것 아니에요? 마릴린 몬로는 사실
전 남편 그 뉴욕 양키스의 그 조 디마지오와 결혼을 했다가 오래 살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몬노가 이제 그 아서 밀러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조 디마지오가 다시 그 결혼을 해볼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다고 하잖아요. 그러다가 뭐 아무튼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떻게 이 그 휴 해프너가 마릴린 몬로 옆에 누워 있게 됐는가? 이 조 디마지오가 마릴린 몬로와 이혼을 하던 도중에 그 지금 그 서랍장과 같은 그 세메트리에 묘지에 그 서랍장 같이 생긴 그곳을 판 거예요. 팔아서 베버리 힐즈의 아주 그 부자 여성이 갖고 있었는데 그 여성이 나중에 이제 좀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뭐 팔고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이게 이 사람은 별로 비싸게 사지도 않았어요. 8만 달러 정도에 7만 5천 달러에 샀군요. 1992년도에 이제 팔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마릴린 몬로와 함께 지내게 됐는데 사실은 조 디마지오가 그 옆에 가야지 되는데 조 디마지오는 카톨릭 신자라서요. 원래 마릴린 몬로와 같이 살 때 마릴린 몬로가 집에서 아주 벌거벗고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고 여러 가지 그 행동 같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싸우다가 헤어졌는데 끝까지 조 디마지오가 마릴린 몬로가 숨지고 나서 일주일에 3번을 항상 장미꽃 6송이를 딜리버리 했다고 하잖아요. 6송이밖에 못 꽂아요. 그 꽃병이 작아서 제가 봤는데요. 이게 아마 맥시멈일 겁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꽃병 이렇게 거기에 있는데 그 사이에 조금 그 홀이 있어요. 그 홀에다가도 이렇게 뭐 꽃 같은 거 많이 끼워두고 하고 하거든요. 아무튼 이 휴 해프너가 처음에 첫 번째 호 잡지에 모델로 썼었던 그 마릴린 몬로는 돈도 하나도 안 줬다고 컴플레인을 했는데 그 옆에 같이 묻히게 됐습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곳에서 자동차 타고 트래픽 없으면 한 25분? 20분 정도 가면 될까요? 웨스트우드 빌리지 메모리얼 파크이라는 그 묘지에 함께 묻히게 됐고 다른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요. 여기에 나탈리 우드, 딘 마틴, 뭐 트루먼 카프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렇다고 기억이 되는데요. 빌리 와일더 당연히 그곳에 있고요. 그 조 디마지오는 캐톨릭이었기 때문에 캐톨릭 그 묘지에 묻혔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휴 해프너라는 그 플레이보이를 만들어서 91년 동안 정말로 주지 육림 속에서 살았던 그 남자가 같은 해에 태어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마릴린 몬로 옆에 눕게 됐습니다. 이게 지금 미국에서 그 섹스라는 것이 그렇게 활발하게 얘기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들여놨었던 그 대중 앞에 그 사람의 스토리이기도 하고 사실 나중에는 뭐 그 허슬러 같은 잡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워낙에 인터넷도 많아지고 하면서 뭐 더 활발하게 확장될 수는 없는 그리고 항상 뭐든지 그 터부였었을 때 더 보고 싶고 더 갖고 싶고 하는 거지 요즘이야 뭐 이제는 뭐 더 이상 서로 사랑의 그 표현이기도 한 성관계를 안 하는 부부들도 애인들도 많다고 하니까요.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세계에서 그 시대에 가장 그 상업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택해서 했었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고마움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진짜로 그 뚜쟁이였어 뭐 이런 그 여자를 팔아먹은 이런 얘기도 듣고 합니다. 그런데 저는 또 하나가 저희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행콕파크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.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.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라디오 서울 방송이 행콕파크에 회사가 있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. 그 주택가거든요. 그 행콕파크에 네킹콜이 그렇게 유명해졌는데도 행콕파크의 주민들이 백인들이 네킹콜을 그 집 사는 것을 반대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. 그때 네킹콜이 플레이보이 클럽에서 노래를 하게 해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Rambling Rose 아니면 What a Wonderful World, Blueberry Hill
이런 네킹콜을 만드는데 또 기억하게 하는데 이 휴 해프너가 또 기여한 것도 있습니다. 여성으로서 생각하는 휴 해프너, 인간으로서 남성으로 생각하는 휴 해프너가 다 다를 것 같아요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플레이보이를 만들었고 주지웅님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굉장히 독특한 미국의 창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유별난 유니크한 삶을 살다간 휴 해프너였습니다. 강혜신이었습니다. 월요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